오늘은 한국어 문법 동사는 모양이다, 형용사은 모양이다, 명사인 모양이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는 모양이다, 은 모양이다, 인 모양이다는 각각 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 명사 뒤에 쓰이고요. 은는 뒤에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해요. 근거로는 간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직접 경험한 것이나 막연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경우에는 있는 모양이다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동사는 모양이다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코스모스가 피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오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모양이에요는 동사 오다 뒤에 는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소 씨가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서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해요. 추측해요.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이 오는 모양이에요. 추측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을 근거로 가을이 오는 것 같다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동사 뒤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모양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코스모스가 피는 것을 보니까 가을이 오는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형용사 은 모양이다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가 매일 야근하는 것을 보니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바쁜 모양이에요는 형용사 바쁘다 뒤에 니은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나나 씨가 매일 야근해요. 그래서 미소 씨가 그것을 보고 생각해요. 추측해요. 나나 씨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쁜 것 같아요.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추측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가 야근하는 것을 근거로 많이 바쁜 것 같다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형용사 뒤에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쁜 모양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나 씨가 매일 야근하는 것을 보니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이번에는 명사인 모양이다 예문 볼게요. 명사인 모양이다는 명사이다 뒤에 니은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미소 씨가 이야기해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네요. 지금 세일 기간인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세일 기간인 모양이에요입니다. 이 표현은 명사 기간 뒤에 인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소 씨가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미소 씨가 생각해요. 추측해요. 지금 세일 기간인가 봐요. 세일 기간인 것 같아요. 세일 기간인 모양이에요. 추측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것을 근거로 세일 기간인 것 같다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명사 뒤에 인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일 기간인 모양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네요. 지금 세일 기간인 모양이에요.
우리 몇 가지 주의사항 알아볼게요. 영상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추측하는 경우에는 있는 모양이다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 예문 보면 먼저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예문 볼게요. 새로 생긴 카페에 줄이 길게 서 있어요. 본 것을 근거로 추측해요. 간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추측해서 이야기해요. 커피가 맛있는 모양이에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간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할 때는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생긴 카페에 직접 갔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카페에서 커피를 먹어봤어요. 이것을 근거로 제시해요. 그런데 어떤 근거예요? 커피를 마셨어요. 직접 경험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는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있는 모양이다 표현은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문장 틀린 표현이고요. 이때는 는 것 같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추측의 의미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추측하는 경우에는 있는 모양이다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근거, 막연한 근거를 제시하고 추측하는 경우에도 있는 모양이다 표현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근거 표현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막연한 근거로는 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내 생각에 용준이와 나나가 사귀는 모양이야.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내 생각에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해서 이야기해요. 사귀는 모양이야. 이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주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는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왠지 용준이와 나나가 사귀는 모양이야. 이 표현 맞는 표현일까요? 왠지 막연한 근거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막연한 근거로 추측해서 이야기해요. 사귀는 모양이야. 이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막연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는 는 모양이다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는 것 같다를 사용해서 사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용준이와 나나가 사귀는 것 같아. 왠지 용준이와 나나가 사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볼게요. 용준이와 나나가 커플링을 낀 것을 보니 둘이 사귀는 모양이야.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에요? 용준이와 나나가 커플링을 낀 것을 봤어요. 두 사람이 사귄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커플링을 낀 것을 봤어요. 간접적인 근거입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둘이 사귀는 모양이야. 추측해서 이야기해요.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용준이와 나나가 커플링을 낀 것을 보니 둘이 사귀는 모양이야.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먼저 동사의 결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 어간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사 가다도 보면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동사 만들다를 보면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을 지우고 그 뒤에 는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형용사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의 경우에는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은 모양이다를 사용합니다. 형용사 좋다를 보면 어간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좋은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없으면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형용사 아프다를 보면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아픈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형용사 멀다를 보면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을 지우고 그 뒤에 니은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먼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명사의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명사 마지막 글자에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인 모양이다를 사용합니다. 명사 학생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인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학생인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 가수도 보면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인 모양이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수인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연습해 볼게요. 지수는 동생이 예쁘다. 매일 같이 놀아줘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지수는 동생이 예쁜 모양이에요. 매일 같이 놀아줘요. 예쁜 모양이에요는 형용사 예쁘다 뒤에 니은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수는 동생이 예쁜 모양이에요. 매일 같이 놀아줘요. 나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잠을 자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잠을 자는 모양이에요. 자는 모양이에요는 동사 자다 뒤에 는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나가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잠을 자는 모양이에요. 옆집 아이는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옆집 아이는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인 모양이에요. 고등학생인 모양이에요는 명사 고등학생 뒤에 인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옆집 아이는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까 고등학생인 모양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대화 예문 볼게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 좀 그쳤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는 게 아직도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좀 그쳐야 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오는 모양이에요입니다. 오는 모양이에요는 동사 오다 뒤에 는 모양이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 좀 그쳤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는 게 아직도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좀 그쳐야 할 텐데. 우리 오늘은 동사는 모양이다, 형용사은 모양이다, 명사인 모양이다 표현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